제가 사비를 들여서 이제 전시를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한 1년 6개월, 한 2년 정도 됐는데, 뭐,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2주 전시였는데 이게 한 2달 정도 이제 연장 전시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그렇게 이슈가 되는 일인가? 뭐, 라는 생각에, 그럼 조금 더 잘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작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대중들한테 좀 많이 알려줄 수 있게, 이제 대중적인 공간에, 이게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이제 전시해주는 대관 사업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뭐 미술은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지금 뭐 아트페어나 이런 데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0,000명 미만으로 오시던 분들이 지금 뭐 3만 명, 5만 명, 이게 일반적인 이제 대중들이 굉장히 이제 미술이나 작품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꼭 함께 이렇게 좀 이제 밥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이제 어떤 뭐 예술적 소양이나 문화적 소양도 함께 이제 같이 함께 가지고 성장해 분명히 사회적 가치는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시작을 하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찬상입니다. 최근에는 철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 철 작업들이 그냥 이제 드로잉 작업이었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레이저 프린터 커팅해가지고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작업은 원래 이제 지금은 그 그림자가 없지만 원래 그림자가 연출이 돼야지 한 작품이 되는데 지금 조건상 환경상 이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이름에 딸려있는 어떤 개인사가 있듯이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저는 자개를 활용해서 빛나는 순간을 그리고 꿈속에 보였던 무릉도라는 공간을 작업하고 있는 최주석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여행을 다니면서 작업에 대한 어떤 영감을 얻는데요. 그 여행지는 저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고 휴식 같은 공간이고 그러한 공간에 또 여행을 안 가다 보면 그 꿈속에서 그곳을 막 갈망하면서 좀 뭔가 몽환적인 그런 공간들이 나타나서 저는 그 공간을 무릉도라는 이름을 짓고 빛나는 자개를 활용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빛나는 순간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빛나는 재료를 찾다가 평소에 관심 있던 자개를 그 당시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휴학하고 자개를 배워서 작품에 응용해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덕이는 남자 여자도 아니고 할머니 아이도 아니고 뭐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동양인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순한 아이의 모습을 지닌 그런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품은 유화 작품이고요. 유화를 통해서 저희 어떤 진지한 작가의 세계를 펼쳐내고 싶은 마음에 유화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그때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넣었는데 요즘엔 제가 복덕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 작품 컨셉을 항상 그 간단한 단어로 뭔가 좀 정리를 해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막 주줄주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항상 인스타나 어디 홍보할 때 현대인, 위로, 선한 영향력, 해피바이러스 이런 타이틀로 계속 이렇게 표현을 드리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현대인들이 지금 너무 자극이 심하고 서로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고 이제 어떤 그렇게 찌들어진 현대인들에게 이 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가 주는 에너지로 선한 영향을 서로에게 펼치면 서로가 나비효과처럼 평화로운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작게나마 하고 나부터 실천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그 선한 영향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설입니다. 보통 전설 박사라고 닉네임이 많이 붙어서 인스타에 알려져 있고요. 제 작품은 메릴리 퐁티의 현상학 그리고 데리다의 해체 철학에 입각해서 저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관해서 왜 전설 박사의 작품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의 패턴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작가가 딱 하나의 작품 형태를 고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에 따라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작품 역시 물론 큰 주제는 Love and Bless, 사랑과 축복입니다. 제가 뷰어들에게 또는 컬렉터 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사랑과 축복을 통해서 이 정말 삭막하고 각박한 세상에 자그마한 희망의 씨앗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 역할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 거고요. 제 작품은 기본적으로 abstract, 추상화입니다. 하지만 추상화 속에서도 또 보시면 알겠지만 구상화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가끔은 배도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 삶은 하나의 journey to happiness, journey to bliss, 행복에 대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정을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ship, 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하나의 오히려 제가 청출어람이 청어람인데 스승이 좀 더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도 어려울 때 용기를 갖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라는 약간의 모델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죠. 젊고 밝은 생각만 갖고 있다면 우리 사이가 좀 더 멋진 정말 진정한 love and bless,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네모네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또 골드로 포인트를 줬는데 이 작품 자체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만개한 희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서양학과였고 이제 대학생 때 섬유예술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 자체를 서양화와 이제 섬유예술의 조화, 콜라보 느낌으로 해서 이제 실크 위에다가 염색제로 수채화 기법으로 이제 한 다음에 자수 기법을 넣는 이런 25호 크기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한 수작업이 한 땀 한 땀 들어가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네모네라는 꽃 자체가 활짝 피어난 희망이란 뜻입니다. 저는 보통 만개한 꽃을 위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둠 속에서 만개한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문배 작가라고 합니다.
학부에서 이제 저는 판화를 전공했고요. 그래서 동판화 작업을 한 10년 정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보면 그런 판화의 어떤 느낌들이 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많이 이제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효과들이라든가 이미지를 또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동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를 많이 쓸 수 없는 어떤 작업 과정이기 때문에 색을 쓰는 거에 대한 좀 갈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크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쓰고 싶은 색도 이제 마음대로 써보고, 그러면서 이 구식의 어떤 느낌하고 이 지금 제 작업에서의 어떤 번짐의 느낌이 약간의 그 비슷한 점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제가 이제 익숙하게 보던 어떤 우연적인 어떤 효과들, 그것들이 이제 컬러로 이제 믹스가 되면서 재밌는 효과가 좀 나오니까 거기에 또 이미지를 또 중첩해서 자연적인 풍경, 실루엣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품을 보러 온 사람이고요. 제가 명동 아트페어에서 대협력위원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압구정 포럼이라는 문화예술 클럽을 한 30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뱅커 출신이었고, 시티은행 뱅커인데, 뱅커들이 사실 자본주의는 그런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아트 합치는. 그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전시 때는 이제 아트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같이 모여지고, 다음에 음악회 하면 음악회 할 때 하고, 영화, 최근에는 이제 영화 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뭐 특이한 거 나오면 같이 가서 봐주고, 사실은 어떤 규칙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사실은 교류라는 게 작가들이 계시지만 느끼는 분들이 또 그걸 느껴줘야 되고, 느끼면서도 얘기를 해주는 전달자가 필요하고, 그런 걸 다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NFT 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박종미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미술시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한국의 미술시장이 사실은 2021년에 키아프 프리즈를 1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이슈가 되면서 이제 갑자기 한국의 미술 시장이 대중화가 되는 그런 단초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즈가 또 굉장히 뭐 홍콩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미술의 어떤 메카가 되고 있었는데 한국까지 이렇게 또 들어오면서 미술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가볍게 이렇게 대중 앞에 이렇게 펼쳐진 장이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 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중화가 됐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미술 시장이 또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핑크 아트페어, 이게 실제로 이게 박람회에서 대형 공간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아트페어들은 아무래도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어찌됐든 뭐 사실 작품 보고 둘러보기도 힘듭니다. 뭐 작품을 하나하나 일일이 보기도 힘들고 하나에 주목해서 보거나 집중해서 보기가 되게 힘든데, 호텔이라는 이제 약간 뭐 제한적인 공간, 그리고 이제 객실이라는 이제 정해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런 그림이 좋냐 나쁘냐를 보다 우리 집에 그림을 하나 건다면 어떤 그림이 좋을까? 이 작품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집에 하나를 걸었을 때 좀 안정감이나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다면 그냥 그 그림을 사시면 됩니다.
뒤에 호실 보시면 매경 미디하고 라인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대표 찾으면 제가 친절하게 제가 에스코트 하겠습니다.